10월 주식 전망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올려드린 주식 전망이 꽤나 승률이 높았죠. 네, 그때 제가 3,7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뭐 돌파를 이미 해버렸고, 마지막 코멘트에 실시간 온다, 정보 속도 조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애들 모아가면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10월에도 이미 좀 반바퀴가 돌아버렸죠. 올해 이제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 바빠가지고 좀 늦게 올려드리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일정, 그리고 뭐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코스피 5천 가기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통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나 에이펙 정상회담입니다.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까지죠. 총 11월 1일까지 진행하는 아시아 뭐 최고의 지금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판이 좀 커져 버렸어요. 판이 커져 버렸던 게, 지금 여기에 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준비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 여기에 뭐 둘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의, 여기 한국은 아직 좀 오피셜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국과 정상회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간다면은 정말 무역 협상도 할 수 있고, 한미 관세 타결도 할 수 있고, 어쩌면 한일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들도 더 확대될 수 있다. 시진핑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을 해주게 된다면은 관련 업종들이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깜짝 이슈,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 회동 혹은 제3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다시 한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경력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엔비디아, 젠슨왕 이어서 뭐 구글, 글로벌 기업인 1,700명이 경주에 총출동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뭐 논의와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판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저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좀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와가지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이런 실무회담에서는 대표들이 올 때는 밑에 이미 장차관들이 전부 다 그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사인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만나기로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확정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중요한 발언을 했죠.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금 축소, 양적 긴축을 멈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그 시점이 한국 몇 달에 나올 수 있다. 내년 5월 15일 날 임기가 종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남은 10월 29일 날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거의 98%, 그리고 12월에서도 뭐 거의 뭐 9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연준이 이렇게 장기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연속적인 금리 인하죠. 결국 내년에 보시는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기서는 패드워치로는 3%지만은 시장은 달라요. 시장에서는 새롭게 트럼프가 연준 의장 앉히게 된다면은 바로 이 베이비컷 연속으로 강행하면서 최소 2.5 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2.5 정도를 기록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거의 반 정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공급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후보자들이 여기 미셸 보먼을 제외하고는 다 트럼프 이제 인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뭐 크리스토퍼 월러랑 케빈 하셋이 좀 유력하긴 한데, 누가 돼도 금리는 과감하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금리는 3% 이내로 축소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더 많이 공급된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죠. 사실상 총리의 공통점이 뭐냐?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M2의 증가량, 미국의 M2 증가량, 그리고 한국의 M2 증가량 보시면은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찍어내고 있고,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도 다카이치 노믹스, 뭐 사내 노믹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낼 것이다.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권력자를 바꾸고 첫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초 이런 허니문 랠리가 동반으로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미일이. 그래서 이번 이 허니문 랠리를 통해서 각 나라의 지금 지수들이 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 빼고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이런 유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고요. 한국은 2026년 6월에, 그리고 미국은 11월 3일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 이 대통령들이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트럼프는 3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임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내년에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정책과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이런 유동성의 공급은 결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특히 그리고 이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리딩하는 사실상 방장이다. 저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두 대통령 모두 임기 후 유증시 한국 주식 모두 상승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겠다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빅테크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뭐 버블로도 있지만 저는 당장의 버블보다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가 계속 더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뭐 ABS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기업들의 대출에는 뭐가 끼어 있냐면은 정부와 같이 끼어 있어요. 정부와 같이 AI 거품의 유동성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품을 일부러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당장에 이게 터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AI 거품이 이제 뭐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르다니까요. 닷컴 버블 때는 정말 계잡주들 위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에 코스닥이 2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잡주 위주로 올라갔다면, 이번 이 AI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실제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빅테크들이 정부 대출받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다르다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뭐 5가지 이유: 경제 우위 확보, 핵심 사업 및 강화, 그리고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인프라 및 인재를 선점한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킨다, 이런 정도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최대 1경원 이상의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순환 출자라고 하죠. 모든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게 엮는 게 우리나라처럼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지인데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또 확보하고, 여기에 이 순환 출자되는 이런 계약에 대한 서류 가지고 ABS 받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 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이 AI에 대한 거품에는 뭐가 같이 끼어 있다? 정부도 같이 끼어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터트리지 않는 이상은 이 거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AI 버블론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 사람은 뭐 그냥 다 틀리는 사람이죠. 최근에 5년 동안 다 틀리는 사람이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베이조스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봉합하는 발언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믿겠습니까? 네, 맨날 뭐 당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업인들에 대한 꿈을 같이 좀 키워나가고 먹어야 된다. 좀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이런 AI 슈퍼 사이클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혜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뭡니까, 여러분? 2,000원치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생되고 있는 건데, 이 파생되는 테마들 중에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까지 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은 뭐가 좋냐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저쪽에는 계속 지수가 올라가네. 시가총 1위 2위 종목들이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상향하고 있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내년도의 평균 이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보수적으로 50조입니다. 50조. 내년에 평균 보수적으로 50조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워낙에 높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시가총액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끌어 받쳐준다. 지수가 받쳐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수급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 랠리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하나 두 개 타기 시작했고 여기 2,000원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섹터랑 테마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그럼 3,7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4,000포인트를 돌파를 위한 미션은 대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PBR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PBR이 1.26이에요. 네, 1.6이면 1.6. 평균적으로 1.3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이 신흥국 지수에 대한 이 PBR이 평균적으로 1.5에서 1.8배입니다. 1.5에서 1.8배. 자, 근데 PBR이 왜 이렇게 낮냐? 최근에 그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제자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PBR이 낮냐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ROE가 너무 높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너무 높고, 네, 최대주주 비중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지금 주가에 녹아내리기보다는 자기 사주로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 출자 같은 걸 통해서 지주사로 넘어가고, 대주주로 가고 이래버리니까, 이 기업이 남겨먹는 이익이 많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배당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ROE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사주 의무 소각이에요.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 증권주도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법개정과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되면서 ROE를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서 PBR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순히 정말 계산해서 코스피 PBR이 평균적으로 우리 신흥국 지수처럼 1.5배는 3,800포인트. 지금이죠. 근데 1.8배만 돼도 4,55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배가 되잖아요. PBR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3.5배인데, 그러면 5,000포인트가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뭘로 남겨두고 있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자사주 의무소각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카드를 쓰려고. 이 카드 쓰면은 4,500이나 5,000을 갈 수 있다니까. 예, 저는 이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정부는 내년에 개헌을 위해서 그리고 유동성이 저절로 공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예요. 부동산 조졌잖아. 알잖아요. 부동산 안 돼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4,500포인트까지 그냥 올해는 4,000포인트 내년 4,550포인트까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없냐 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셧다운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베팅이 나온 게 10월 26일까지는 갈 것이다. 37%. 그 다음에는 11월 18일 이상 11월 달에 넘어갈 것이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위축되겠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안전자산, 해칭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3개월 내에 바닥까지 떨어졌죠.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투심을 좀 많이 꺾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AI 슈퍼랠리에 대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닷컴 버블 이후에 이런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놔두는 거죠. 야, 닷컴 버블 때 이게 터졌어. 지금 똑같은 구간까지 왔어. 너희도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AI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그게 터지지 않는다. 다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면 저는 지수는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여기 올려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 지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시면은 쇼더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예, 제가 이제 9월달 마지막 글이었죠. 네, 마지막 코멘트에 쇼 치면 된다.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증시에 대한 상승론, 상승에 대한 이런 호재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그냥 쇼 배팅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우리가 거의 다 짰죠. 다 짰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대형주 랠리가 갔기 때문에 대형주 업종들에 대한 이런 순환매를 좀 잘
움직일 수 있게 ETF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ETF 쪽에 비중을 실을 거고,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비중 작게 베팅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잘 구축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여러분들. 네, 높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 강세장을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